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와 역사TV 김강훈입니다. 오늘은 거스기 국회의원과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위기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연일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긴 장마는 우리 생활에 아주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아주 엄청난 위기와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4.15 부정선거를 통하여 집권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야당의 국회의원의 의석을 점거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부정선거로 그러한 의석을 점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않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기득권층인 미래통합당이 정말 안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은 지금 집권 여당의 이중대에 불과한 집권 여당을 도와주는 세력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은 기득권층이기에 하등의 집권 여당의 부정이나 불공정 또는 부패 등에 맞서 싸울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주 모든 권력과 또는 자신들의 지위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어떤 불우나 불법이나 공정에 맞서 싸울 의지가 전혀 없으며 미래통합당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유튜브 등이 그렇게 많은 증거와 정보를 수집하여 지금 부정선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고 알만한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귀와 눈과 입을 막고 아무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민주주의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분리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또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았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국가의 입법 기관이지만 그러한 국회의원들은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국회의원들로 인해서 이승만의 독재가 가능했고 박정희의 독재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화된 이 시점에서는 불우와 공정을 보고도 거기에 침묵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현재 이 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이끌고 가도록 여당을 도와주고 있는 꼴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집권 여당은 부동산 3법을 거의 밀어붙이식으로 통과를 했고 또 앞으로도 어떠한 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검찰 인사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현 정부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가차없이 좌천시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겨눈 칼날을 가차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고 들어선 이 집권 세력이 과거 부패한 정권들이 했던 그러한 부정과 비리를 능가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박정희의 유신 독재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전체주 체제를 확립을 하고 좌파 운동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 땅에 어쩌면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항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인사권이 없으면 그건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마약 마피아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들이 회유를 해가지고 부패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그 대통령에 맞서는 야당 정치 지도자는 과감히 암살하고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의전용이나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거의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식물 대통령으로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 말기에 조선이 망한 것을 보면 글도 모르는 일자 무식군인 철종을 왕으로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철종이 10년 만에 죽고 정말 상같이 개로 미친 짓을 하고 날뛰는 대원군의 아들 고종을 왕으로 만들어 결국은 이 땅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미사일을 쏘고 미국과 적대적 행동을 하고 있고 미국 역시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위기이고 또한 이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 너무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운 좋게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여 모든 경제의 위기를 코로나로 몰고 감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 하나는 정말 고학력자가 많은 우리 사회가 이들의 돈 몇 푼에 돌아나 이들을 지지하고 또한 이들의 부정선거에 일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식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발전하는데 커다란 저해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미사여기로 장식된 헌법은 법관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을 자신들의 패거리로 전부 만들므로써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고 있고 또한 검사와 경찰 역시 자신들의 충견들로 채움으로써 권력의 앞잡이로 공정을 무너뜨리고 불우를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들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양식 있는 정치적 중립을 외치는 윤석열 총장이나 또는 불우와 불법에 맞서 싸우는 그러한 일부 검사나 판사들이 있는 것이 그나마 큰 위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좌파 세력들은
과거 세종 신도시를 자신들이 그 지역을 선정했는데 그 선정 당시에 좌파 세력 대부분이 세종 신도시 주변의 땅을 다 독점했고 그들과 빌붙어 있는 기업가들이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세종 신도시의 행정 수도를 완전 이관함으로써 부동산 폭등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자 행정 수도 옮기기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물론 이 정권만이 아닌 과거 노태우 정부의 5대 신도시 또는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등등 해서 이루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친 정권은 한둘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정권 역시 그들 못지않게 그러한 장난을 치고 있고 이들의 불공정과 비리가 어디까지 갈지 한번 우리 국민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